네, 요즘 주변에 주식시장 매도, 흔히 말하는 숏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숏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숏에 대한 ETF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곱하기 2 쿠퍼스랑 코스닥 150 인버스 그냥 한 배짜리 비교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코스닥 150이 훨씬 개인들한테는 유리하다. 물론 저는 숏을 치는 사람은 아니고 시장이 빠질 때 올바른 주식들을 사 모아서 수익을 내자라는 마인드인데 굳이 숏을 치고 싶다면은 곱투보다는 코스닥 150 인버스가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시가총액 1회부터 10회까지 쭉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펄어비스, HLB 이런 종목들밖에 없는데 이런 종목들의 아시겠지만 평균 PER이나 PBR이 엄청나게 비싸고 특히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최근에 테슬라 때문에 너무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은 HLB인데 HLB가 지금 IO에 대한 결과물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IPO 시장을 통해서 너무 공모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코스닥 안에서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도 문제가 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재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을 하나만 꼽자면 저는 CJ ENM이 괜찮은 가격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SDI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 대한 숏을 잡고 싶은 분들이나 코스피에 대해서 롱을 잡고 싶은 분들이나 배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15에서 2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올해 분기 실적까지 감안을 하면은 12, 3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봤자 저는 6만 마지노선이라 보고 있고 6만 3천 원에서 크게 밀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밸류에 조금 비싼 정도이지 엄청난 코스닥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까지는 아니다. 그 코스피 고퍼스를 잡으려면은 이 기업들을 상대로 숏을 친다는 건데 국내에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본다면 아마 코스피 숏을 잡으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꽤나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꽤나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코스피 구성 종목 그 다음인데 그 다음도 보면 디스플레이나 현대제철, 강원랜드, 제일제당, 코웨이, 현대건설 굉장히 다 탄탄한 기업들이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거의 코스피 구성 종목 세 번째인데 거의 JB금융주주나 두산이나 대웅제약이나 PI첨단소재, S 좋은 그룹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반대로 이게 코스닥의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5G 대장이라고 하죠. KMW인데 제가 예전에 KMW라는 기업의 바닥에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KMW에 대한 이러한 기대들도 5G에 대한 기대들도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KMW가 하고 있는 필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빌로 필터 사업들이 결국에는 세계에 대한 확장성이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상당히 미지수예요. 왜냐면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5G 인프라를 거의 못 갈았고 그 다음에 매지온에 대한 기업들도 물론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 폰탄 수술에 대한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글로벌 FDA 승인으로 약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지수이고 그 밑에 바이오니아도 안 되는 가격이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사기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레고캠바이오나 CIS나 녹십자, 랩셀이나 이런 기업들이 과연 코스닥을 상위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만 지수를 받치고 있는 상위 종목들에 대한 체력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리고 언제나 폭락이 일어나도 문제가 될 만한 기업들이 아니다라고 이런 취약성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기업이 알츠라인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IPO로
상장을 했는데 뭐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이 정도면 거의 사기 IPO가 아닌, 물론 알체라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데 이게 8년 1월에 5,400원 하던 게 지금 4,340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한 1,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괴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그 당시 8년 1월에 5,400원 하던 게 곱하기 8 했을 때 4,320원 정도가 왔을 때 대충 코스닥 인버스의 정가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인버스는 지금 4,340원이어서 그렇게 곱하기 한 배수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괴리율이 크지 않다. 반대로 코스피 곱하기 2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245원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곱하기 0.7, 이때 2,600포인트에 비해서 15%가 빠졌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하면 30%, 즉 5,200원에서 곱하기 0.7을 하면 제 가격이 돼서 총 3,640원이 돼야지 제 가격인데, 지금 코스피 곱하기 2에 대한 가격이 2,200원 이 정도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많은 단점들이 있다. 만약에 숏을 잡을 거면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유리하다. 영상 여기까지. 마지막 설명 가겠습니다. 저는 숏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제가 코스닥 150 인버스를 잡은 이유도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하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테슬라가 여기서 꺾어지면은 이 업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LNF나 에코프로비나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구성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도 HLB나 이런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공지능 기업들 있죠. 알체라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적자 종목이 시가총액 4천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은 돈이 풀리는 시기여서, 인플레이션의 시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코스닥 인버스를 택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닥 기업들은 대형 기업들이 아니에요. 대형 기업들이 아니고 부채 비율이나 재무 건전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이자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을 때 큰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차츰차츰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새로 탕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디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코스닥 기업들이고, 이게 코스피가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인버스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코스피 곱하기 2는 제가 왜 추천 안 하냐면 빠지는 타이밍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몇 개월 안에 몇 포인트부터 몇 포인트까지 빠질 거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내가 정확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기회를 쉽게 주지 않을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코스피 곱하기 2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큰 위험이 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코스피 곱2가 2600부터 지금 3000까지 지수를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면 지금 2200원 가격이 한 3000원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거의 20-30%를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는 거죠. 중단기적으로는 뭐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코스피 곱하기 2 인버스가 더 수익이 높을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숏을 잡을 거면은 고퍼스보다는 코스닥 150 인버스가 이득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